이재작 마스터님을 물 다 드시고 네. 네,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정말 마이너스가 많이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뻘쭘한 상황에서는 저는 항상 이제 몫을 선배님들로 돌리는데요. 지금 1시간 15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조금 몸이 많이 굳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왼쪽으로 한번 돌아오셔가지고 선배님들 그 어깨 한번 마사지하면서 서로 풀어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그냥 신용만 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새벽부터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받으시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정말 시원하게 아마 잘하시네요.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몸 싱크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2단은 이렇게 한번 토닥토닥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단. 네, 혹시라도 앞사람 마음에 드시면 옆구리 한번 콕 찔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별로 없네요. 자, 이제 반대로 돌아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라도 또 뵈게 되면 그때 돌아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제가 이렇게 어설프게 장난을 쳤냐 하면요. 선배님들이 이제 진지한 책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얼굴에 미소를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미소를 제가 잠시 소환을 했고요. 지금 자세 잠깐 한번 봐보실래요? 앉아 계신 모습을 한번 봐보시면 선배님들 좋은 강의 들으면서 계속 마이너스 4장이 나오는 구조로 앉아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의자 편하게 돌리세요. 이 시간에 뭔가를 대단한 걸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제 많이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라도 적고 실행을 한다는 마음으로 진짜 이 삶 자체가 빼기에 적용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베스트 스피치 우리 빼기의 법칙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재덕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빼기의 사례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이게 책에서 아무리 좋은 이론이 많이 나와도 그게 실생활하고 연관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본인의 업무를 이렇게 한번 쫙 펼쳐지게 적어보는 그런 작업을 해봤습니다. 마인드맵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하면 그 정리가 될지 일단 먼저 보이게 본인의 업무를 한번 정리해본 사례입니다. 참고로 우리 신경학 국장의 사례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이랬습니다. 혹시 좀 잘 정리돼 보이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현상만 보시면 안 되고요. 겉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제대로 봐보시면 좀 다름이 보일 겁니다. 여기 보면 오늘 이 폐기라는 단어를 좀 더 친숙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급하면서 중요한 서류가 이 보관의 느낌이라면 보존은 당장 급하진 않은데 언젠가는 쓸 것 같은 서류들, 그리고 내가 지금 굳이 필요 없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 네. 자, 놀라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선배님들의 사무실을 찍어온 게 아닙니다. 대부분 대한민국의 서류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걸 빼기의 법칙을 적용한 우리 신경학 국장님의 이런 모습입니다. 네, 다들 이 정도 하고 계시니까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생각보다 강적들이십니다. 네, 열 때마다 마이너스 4장이 계속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근데 중요한 건 서류를 열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내 업무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게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혹시 제가 좀 혀가 살짝 꼬이는 거 느껴지시나요? 네. 새벽까지 조금이라도 선배님들에게 양질의 자료를 주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시차정이 좀 덜 된 상태입니다. 남양주에서 제 시차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발음이 애매하더라도 귀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빼기의 법칙이란 삶 속에서 잃어버린 나의 자존감을 찾아주고 업무의 효율을 올려주는 법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진짜 인생은 언제 시작될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절대로 지금 시작하지 않습니다.
빼기를 실천한 후에 시작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빼기의 법칙의 부제가 뭔가요? 위에? 예, 그냥 저는 대충 이분이 이런 부제목을 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빼기의 법칙은 다들 읽고 정리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빼기하고 연관된 제 나름의 좀 중요한 책들을 연결해서 선배님들께 한번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복면가 왕, 역대. 예, 역대 맞습니다. 역대 가왕들의 모습입니다. 예, 초대에서 45대 복면가왕의 우승자의 닉네임인데요.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우리 동네 음악대장 누군지 아시나요? 오, 본명이 누군가요? 자, 하현우를 아시는 분. 그래도 상당히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프로그램 나오기 전에는 하현우가 아니라 국카스텐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는 역대 최장기로 우승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9연승인가 10연승 정도 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하현우의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 강의를 들었는데요. 정말 어설프지만 살짝 편집이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어떤 게 편집이 됐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재미로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소리 한번 잘 체크해 주시고요. 난 내가 말할 때 귀 기울이는 너의 표정이 좋아. 내 말이라면 어떤 거짓 허풍도 믿을 것 같은 그런 진지한 얼굴. 네가 날 볼 때마다 난 내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 느껴져. 네가 날 믿는 동안엔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야. 이런 날 이해하겠니? 내게 보아줘. 내 생활 속으로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새로울 거야.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내게로 와줘. 마지막에 편집한 게 너무 티가 났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5분 넘는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노래 좀 어떤가요? 좋아요? 자, 이 국카스텐 하현우가 노래를 잘할 수 있던 원동력이 뭐였었나요? 이게 저는 이 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현우는 실력은 최고였습니다. 근데 얼굴은 그렇게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면을 가려줬습니다. 그 순간 가수의 본질이 뭔가요? 목소리 아닌가요? 어느 순간 본질을 잃고 가수들이 화려하게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관객들인 것 같아요. 관객들이 화면 딱 가려주니까 어떤 생각하나요? 아무 생각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눈으로 아니고 마음으로 듣기 시작한 거 아닐까요? 우리는 어때요?
PT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강경 대표님이나 저나 누군가 앞에 나오면 보이는 모습 보면서 아, 저 PT 정도 나도 만들겠다. 저런 이야기 나도 할 수 있겠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 PT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옆에 있는 책들을 보시면 와, 추천도서 그냥 나온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누군가는 저 한 권의 책을 위해서 100권 이상의 책을 읽고 100권 이상의 책을 구매하고 100권 이상을 읽는 시간을 들여서 한 권씩 나왔을 겁니다. 예. 본질이 뭔지를 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더 해야 될까요? 빼야 될 겁니다. 예, 이거 제대로 가져가셔가지고 오늘 그러면 난 하루 종일 제대로 본질을 보기 위해서 무엇을 뺄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책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책의 그 많은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몇 가지만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이 책하고 연결을 시켜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버리기 연습. 그냥 직관적인 책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왜? 뭘 해야 되는지 딱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자, 원씬을 위한 버리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버리는 것, 성과를 잘 내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 패턴이래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고 고차원적인 판단이 필요한 행동이래요. 다르게 얘기하면 나는 만약에 차원이 낮거나 성과를 잘 내지 못한다면 잘 못 버리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버리지 못한 행동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조금 신기하지 않나요? 버리지 못하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대요. 자, 그럼 뭐가 나쁘냐? 본질은 버리지 못하는 행동이 아니고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본래 집중해야 할 일에 집중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책에 118페이지 나온 내용인데요. 그것은 선택의 집중을 위해서 포기해야 할 기회이거나 과욕일 수 있다. 작은 성공을 위해서는 더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원대하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이상치에 다다를 수 없다. 다들 볼링 쳐보셨을 겁니다. 자, 볼링의 킹핀이 몇 번인가요? 자, 1번이 아니고요. 5번 핀입니다. 한마디로 5번 핀을 넘기면 거의 스트라이크 될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볼링을 보면서 내 업무의 킹핀은 뭘까? 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자, 일과 핵심이라는 단어를 한번 연결해봤습니다. 네. 제가 그래도 영어 학원에서 1년 정도 가르쳤기 때문에 가끔씩 영어 단어가 나올 겁니다. 네, 발음을 들으시면 안 되고요. 네, 영어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요. 월킹핀을 찾아봤습니다. 네, 월킹과 킹핀을 합쳐서 월킹핀. 내 업무에 5번 핀처럼 딱 넘기면 스트라이크가 되는 거. 한마디로 성과가 나고 생산성이 좋아질 게 뭘까? 그냥 이 질문 던지는 순간부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다시 돌아볼 겁니다. 내가 지금 쓸데없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내가 하면 안 되는 거,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다면 잘 제거하고 위임하시고 그 모습 자체를 재설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원띵에서 제일 감사했던 게 이 구절이었어요. 분명히 24시간 공평하게 시간을 받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성과를 내고 나는 그렇지 못한가? 자, 이 부분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중요한 일에만 파고들었던 것이다. 제가 만약에 인생에서 동사 몇 가지를 뽑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이 파고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파고든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일을 무시하고 반드시 해야만 일에 집중하는 것이 원스팅에 말하는 파고든다는 개념입니다. 또한 모든 일의 중요성이 똑같이 않음을 인식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찾아내는 것. 탁월한 성과는 얼마나 초점을 좁힐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돋보기는 다들 들고 있을 겁니다. 능력은 있어요. 근데 다들 이렇게 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목표를 조준하고 제대로 거기에서 불이 날 때까지 파고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성과를 위해 파고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페이지 수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사람들은 일의 양에 따라 성과가 점점 더 쌓이기를 바라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네, 뭔가요? 그렇게 하려면 더하기가 아닌 빼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할까요?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 중에 진짜 내가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덜 중요한 걸 잘 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제가 몇 가지는 넘기겠습니다. 자, 제로 PPT. 더 이상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일하지 마십시오. 프라이드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한 건데요.
디자인을 걷어내고 나니 전달해야 할 메시지의 중요성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지요. 네, 저는 엄청 반성했습니다. 야근을 하는 이유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보고서를 예쁘게 꾸미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기존에 했던 PPT보다는 조금 덜 예쁘게 했습니다. 왜? 그 시간보다는 좀 더 컨텐츠에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어린 왕자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완성이란 덧붙일 게 없을 때가 아니라 뺄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이루어진대요. 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 이 책에는 이런 좋은 구절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이 좋은 구절을 눈으로는 봤습니다. 혹시 좋은 글에 막 좀 필사가 되던가요? 저는 이 책은 그냥 좋은 글 펴놓고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닐까. 오정욱이라는 이분이 얼마나 신경 써서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져왔는지 저는 그런 게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이 짧은 시간 동안 선배님들께 어떤 걸 보여드렸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실행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요 위치였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가 지금 꽤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책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왜? 이게 다 빼기에 관련된 책이거든요. 네. 네, 이 정도 놀라면 굳이 안 할 걸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선배님들이 발췌도 가듯이 사진을 찍으실 거면 사진을 안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안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찍지 마시고요. 저한테 집중하시고요. 옆에 선배님들한테 집중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뒤에 뭔가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사진 찍지 말고 저를 한번 믿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들이 바로 이 책들입니다. 뭐 예쁘게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정리에 대한 책들만 계속 파고들어 봤던 겁니다. 근데 파고들다 보니까 정리는 결국 핵심과 본질과 one thing 이런 거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지 말라고 했지만 선배님 찍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잘 빼는 사람들은 결국에 이런 단어하고 연관이 많이 된다는 거죠.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 그리고 진짜 일을 찾아내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흔히 걸레질하는 걸 청소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청소를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읽으셨을 겁니다. 저자가 말하는 청소력이 뭔가요? 청소는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요? 감사 아닌가요? 감사.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청소력에 플러스 감사가 없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마스터 미스로 생각하는 청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청소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여기 있는 거니까요. 사진 찍으실 거면 얘를 찍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정리, 청소 이런 단어하고 연관해서 매뉴얼이나 시스템에 대한 걸 또 연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또 이걸 다 알려드린다고 선배님들 다 구매하실 수도 없고 다 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곳만 발췌해봤습니다. 또 보여드리면 이거 보고 집에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곳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센셜리즘 제목이 뭔가요? 제가 질문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본질 또는 본질주의인데요. 비에센셜리스트랑 에센셜리스트 발음 잘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그림으로 나타내더라고요. 본질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패턴입니다. 다 중요한 거죠. 하루 종일 계속 뭐가 바쁜 것 같아요. 근데 일 잘하는 사람들을 잘 봐보세요. 저 사람 분명히 나보다 성과 많이 내고 바쁜 사람인데 안 바빠요. 아니 안 바빠 보입니다. 왜? 이렇게 살고 계시거든요. 본인이 내가 오늘 놓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MIT를 알고 그걸 먼저 실행하시더라는 거죠. MIT, Most Important Task. 내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MIT라고 합니다. 선배님들의 MIT는 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재나베에 나오셨을 때 선배님들의 MIT는 뭔가요? 한 번이라도 얘기하는 건가요? 앞에 한번 나와보는 건가요? 사람들 5명하고 명함 주고받고 인사하는 건가요? 여기 많은 책 중에 선배님들의 MIB는 뭔데요? Most Important Book은 뭔데요? 내 인생의 MIP는 누군데요? Most Important Person 누군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그러려고 하면 덜 중요한 걸 가려낼 수 있는 본질을 보는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플러스가 아니고 이 마이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옛날에 표 느낌으로 너무 잔상이 많이 남았던 게 more이 아닙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말입니다. less but better.
더 적게, 그 적은 것을 더 좋게 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네. 에센셜리즘은 이런 뜻입니다. 각 분야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일과 삶에서 더 적게 하지만 더 좋게라는 이 사고방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큰 성과를 이어줄 수 있는 중요한 일을 선별해서 함으로써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본질적 목표에 집중해서 최상의 결과를 얻어낸다는 거죠. 네. 이분이 저자분이십니다. 그레임 맥컨이고요. 혹시 멀티플라이어라는 책 들어보셨습니까? 네, 배가라는 뜻인데요. 주요 고객이 저희하고 좀 다르네요. 애플, 페이스북, 트위터가 주요 고객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다. 네. 빌 프레도 파레토, 우리 파레토 법칙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1890년도에 파레토 법칙을 1951년도에 조셉 주란이라는 사람이 품질관리 핸드북이라는 책인 것 같아요. 거기서 핵심적인 소수의 법칙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생산 과정에서 제품의 품질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극히 일부분의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이론을 얘기했고요. 그걸 시행한 게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예. 일본은 당시에 저품질의 값싼 제품을 만드는 사회 환경이었는데 결정적 영향까지는 소수의 요소를 찾아내서 집중적으로 카이젠, 개선한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드 인 재팬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예. 결국 일본에서는 품질 혁명이 일어났고 오늘날 일본이 경제대국이 되는 근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자, 이 그림 보면 좀 느껴지시나요? 뭐에 대한 얘기인가요? 이 얘기였습니다. 무의미한 다수가 아닌 핵심적인 소수에 집중함으로써 훨씬 더 큰 성과를 이뤄낸다는 개념은 3과 1 어느 분야나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에 공통점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얘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코닥이 보이고요. 모토로라, 노키아, 세그웨이, 그리고 최근에 테라노스라고 있습니다. 망했어요. 망했습니다. 폐기하지 못해서 몰락한 기업들입니다. 네, 자, 좀 더 쉬운 거 보여드릴게요. 얘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그냥 잘 나가는 게 아니고요. 폐기하여서 성공한 기업들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이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네. 여기 경영자 선배님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폐기 경영이 아니고요. 실리콘밸리의 폐기 경영입니다. 혁신의 출발은 폐기에서. 저는 지금까지 폐기라는 단어를 이렇게 뭔가 깊이 있게 표현한 걸 못 봤었는데 이 책에서 얻었던 것 같아요. 혁신을 위해서 폐기의 용기가 필요하고 폐기를 통해 혁신 에너지를 확보하라. 그 다음 문장은 책 안 읽으셔도 이 문장만 제대로 내 가슴 속에 들어오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스스로 버리지 못하면 버림받게 된다. 제가 막 겁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네. 자, 이분인데요.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 이런 얘기했습니다. 버리는 이유는 살고 잘 살고 더 잘 살기 위한 것이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철학자인 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포기와 폐기. 포기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선택인 것에 비해서 폐기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경영이라는 것은 결국 새로운 것을 흡수하고 낡은 것을 폐기하는 이게 반복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의 경쟁은 누가 더 많이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쥐고 있는 것을 누가 더 빨리 버리는가로 판가름 날 것이다. 버리지 않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서둘러 버려야 할 것은 뭘까요? 정말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기심입니다. 네, 우리가 목숨 걸고 버려야 될 게 개인의 이기심이 아닐까 싶고요. 포기하지 않고 쥐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타심입니다. 이타심. 자, 이거하고 관련된 사례를 제가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속지가 제가 제품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팩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속지가 지금 나왔습니다. 왜? 저희는 바인드라는 다이어리 상품을 파는 회사 아닌가요? 다이어리 회사가 제일 바쁠 때가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미친 듯이 바쁠 때가 지금입니다. 근데 저는 대표님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는 게 지금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 사진으로 보시면 알 거예요. 네.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선배님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딘가요 혹시? 누가 깜짝이야. 빨리 넘기겠습니다. 네, 요 옆에 있는 사무실의 모습입니다. 네, 뭐 반응을 바라진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 정돈을 했고요. 예, 바인더 숍도 정리를 하고 대표님 이제 방에 들어가는 길도 정리가 다 됐고, 예, 어제부로 저희가 이제 방을 뺐습니다. 예, 일단 방을 뺐습니다. 네, 그리고는 옆에 있는 다른 공간에 저희가 물건을 하나하나 다 옮기고 왔습니다. 자,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을까요? 빼기? 그 전에 장면이 뭐였나요? 지금까지 3P가 정말 열심히 빨리 성장하다 보니까 잠시 고객에 대한 느낌을 조금은 잊었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다시 저희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가기감을 몸으로 보여드린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억측인가요? 네. 그래서 이기심이 아니고 이타심이라는 그 키워드를 한번 전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경영의 과제는 생산성의 문제며 생산성은 성과로 나타납니다. 성과는 행복의 셈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생산성이라는 책을 가져와 봤는데요. 맥킨지에서 성과를 엄청나게 잘 내는 외국 국적의 직원들은 차이가 있었는데요.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 명확히 정하고 우선순위 낮은 일을 신속하고 대담하게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항상 뭔가 결론을 먼저 얘기한대요. 제가 오늘 그래서 원래는 마지막에 숨겨놓고 선배님들 이거 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린데, 사진 찍지 마시라고 했는 게 저한테는 나름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저를 못 믿고 사진을 계속 찍은 선배님들이 계셨어요. 자, 불필요한 시간이나 혼선이 생길 여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진 찍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면 기존의 방식을 과감히 버릴 수 있다라는 게 이 책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자, 버리기는 이런 이미지로 그려집니다. 필요와 불필요, 불필요한 것을 폐기를 해보시고요. 다시 이 필요를 나눠보세요. 이게 내 욕구, 어떻게 나중에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인지, 아니면 진짜 필요하고 없으면 안 되는 것인지. 얘가 보존의 개념이라면 얘가 보관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소망 업무라는 개념인데요. 이런 업무를 얘기합니다. 당연하게 하는 일, 습관적인 거, 자기 기호에 맞고 현실을 도피하거나 남한테 줘야 되는데 자기가 잡고 있는 거. 근데 이 업무를 실질적인 언어로 한번 고쳐볼게요. 그게 바로 가짜 업무라는 표현입니다. 혹시 선배님들은 지금 가짜 업무를 많이 하시나요? 진짜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시나요? 네, 저는 이 책에서 그 답을 찾고 싶습니다. 네, 가짜일 진짜이라는 그 책인데요. fake work, 낡고 진부한 프로세스들이 버티고 있을 때 번성한다고 하고요. 회사가 원하는 성과가 무엇인지 명시하지 못할 때도 번져나간다고 합니다. 저 그때 세 번째 제일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당신이나 관리자가 자신이 가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아도 독버섯처럼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짜 업무인지 한 번도 고민 못하고 열심히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짜 업무를 가려내면요, 이게 가짜 업무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중요한 업무를 찾아내시면 결국 성과는 이때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고 있는 지금의 주 업무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어디가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사전 업무인지, 지금부터 시작해서 가야 되는 사전 업무인지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나요? 쉽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중요도와 긴급도를 나타냈을 때 급하지도 않고 중요한 거는 버리세요. 이 책에서도 BCG 매트릭스로 나왔었는데요. 좀 더 쉽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좀 줄이셔야 됩니다. 내가 굳이 안 해도 되거나 남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일들. 그러면 A와 B 중에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얘가 필요 주 업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의 영역이라면 얘가 바로 필요 사전 업무라는 거죠. 중요한 건 얘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자, 직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한 번쯤은 커피숍에 가셔가지고 나만의 통짜 시간을 빼셔가지고요, 월간을 한번 펴보세요. 연간을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내 1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12월이 오기 전에 내년에 내 그림을 한번 미리 그려보세요. 매주 그 전주에 내 다음 주에 뭐 해야지, 뭐 해야 되겠다, 그렇게 가는 패턴으로는 저희 계속 여기 머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저 화를 내는 거 아닙니다. 네, 이 아침에 선배님들께 조금 임팩트를 드리려면 조금은 이런 게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필요 사전 업무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성과를 내는 사람들인데 결국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인 거죠. 사람을 키우고 이런 계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계약보다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 그리고 어떤 깊이 있는 뭉탱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을 찾아낼 수 있는 것. 커다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전 업무에 얼마나 힘을 집중할 수 있는지에 좌우된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전 업무의 주 업무화입니다. 사전 업무의 주 업무화. 저는 이 개념 말고는 정말 소름이 돋았었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원래 프로세스가 100점 기준으로 했을 때 5점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정리나 이런 매뉴얼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2017년도 4월 1일 날 만우절날 정리력이라는 컨텐츠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냥 지금 모습만 보시면 열심히 했구나인데 그게 아닙니다. 원래는 바닥에 있었던 사람이 책을 통해서 바인드를 통해서 변하고 있는 그걸 선배님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나중에 그 블로그에 몸본깨적이라는 걸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저희가 독서 과정 다음에 이제 리더 과정에서 배우는 게 몸본깨적인데 저희가 이걸 사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오프라인에서만 저희가 독서 운동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에 제대로 된 독서 문화를 만들자. 그래서 저희 리더분들하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책 속 본깨적과 이런 몸본깨적들이 나와 있는 장면이고요. 몸본깨적 검색하시면 현재는 저희 선배님들밖에 없습니다. 글이.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몸본깨적이나 본깨적이라는 글을 쓰면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만의 중요한 키워드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글을 올리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오늘 말씀드렸던 책을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굳이 너무 안 적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제가 어떤 본질적인 얘기를 듣고 35년 동안 썼던 블로그를 없애버렸습니다. 처음 만든 게 아니고요. 35년짜리 블로그 없앤 다음에 지금 다시 시작해서 현재 한 6,000명 정도 방문을 하는 걸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도 이 아까운 걸 버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이제 공표를 하는 거고요. 현재 0으로 시작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검색을 해서 들어가시면 제가 여기에 선배님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 보시면 양재나비 베스 빼기의 법칙을 오늘 이 강의안을 PDF로 제가 공유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받으셔가 출력을 하세요. 출력을 하셔가 바인드에 꽂으시고 그걸 제독하세요. 이거 한번 듣고 이해하면 그 이상한 사람입니다. 남은 일주일 걸렸는 걸 내가 한 10분, 20분 만에 듣고 이해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휴지통 위에 제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선배님들 필요하시면 영상을 좀 공유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